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겸 소설가인 연암 박지원의 대표작 호질 중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암의 글을 모은 책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의 나쁜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연암 박지원은 1737년에 태어나 1805년 타계했습니다. 박제가 홍대웅 등과 함께 청나라의 신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북학파의 일원이죠. 1780년 청나라 여행기인 열하일기를 펴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해학적인 문체로 당시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호질, 양반전, 허생전 같은 한문 소설을 썼죠. 호질은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요. 등장인물은 선비 북곽과 과부 동리자입니다. 북곽은 대학자로 만인의 존경을 받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이고 타락한 선비요. 동리자는 연료로 추앙받지만 실상은 문란한 성생활로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을 둔 과부죠. 북곽은 동리자의 집에서 미래를 즐기다 그 아들들에게 들켜 주랭랑을 치던 중 똥무더기에 빠지고 호랑이까지 만나 혼쭐이 납니다. 나쁜 인간들은 똥냄새를 풍기는 북곽을 호랑이가 호되게 꾸짖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의 끝부분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모진 말과 글은 사람을 난도질 하다 못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그 일을 직접 겪는 이는 물론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벌름거리고 숨이 막히게 만들고요. 이 글은 그런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래줍니다. 호랑이의 질책은 이렇습니다. 내 일찍이 들으니 선비 유자는 아첨 유자로 통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일에는 천하의 못된 이름은 다 끌어모아다가 함부로 우리 범에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니까 면전에서 얼굴 간지러운 아첨을 하는구나. 누가 내 말을 고지 듣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이 나쁘다면 사람의 성품도 역시 나쁠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범의 성품도 역시 착할 것이다. 내가 주절되는 천만 마디 말이 오륜을 벗어나지 않고 남을 훈계하고 권면할 때는 을에 예의 염치를 주어 섬기지만 대처바닥 거리에 돌아다니는 코 떨어진 놈, 발 뒤꿈치 없는 놈, 상관의 먹침을 맞은 놈들은 모두 오륜을 지키지 못한 망나니 놈들이 아니냐? 보승줄과 먹실, 도끼, 똑같은 형구를 매일 쓰기에 바빠 겨를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하고 있도다. 그러나 우리 범의 세계엔 이런 형벌이라는 것이 본디부터 없으니 이로 보면 범의 성품이 사람의 성품보다 어질지 않으냐? 범은 푸성귀나 과일 따위에 입을 대지 않고 벌레나 생선 같은 것을 먹지 않고 잡스러운 누룩국물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새끼 가진 짐승이나 알품은 짐승이나 하찮은 것들은 차마 건드리지 않는다. 산에 들면 노루나 사슴 따위를 사냥하고 들에 나가면 마소를 잡아먹되 아직까지 구복이나 끼니거리 때문에 남에게 비굴해진다거나 음식 따위로 송사질을 해본 적이 없다. 범의 도덕이 어찌 광명정대하지 않은가. 범이 노루 사슴을 잡아먹을 때는 너희 놈들은 밉다 곱다 찍소리 없다가도 마소를 잡아먹으면 원수로만 여기니 이것은 노루나 사슴은 사람에게 은공이 없으나 마소는 너희들이 부려먹어 은덕을 본다고 해서 그런 것이겠지. 그렇지만 너희 놈들은 마소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 태워주고 부리던 고생도 심부름하고 주인을 따르던 정성도 알아주지 않고 날마다 푸주간이 비좁도록 채워놓고 뿔과 갈기도 남기지 않을 뿐더러
이것도 부족해 노루 사슴에까지 손을 뻗치지 않느냐. 우리는 산에서는 배를 못 불리고 들에서는 끼니조차 거르게 만들어 놓았다. 하늘이 정사를 공평하게 처리한다면 너희가 죽어서 나의 밥이 되어야 하겠느냐? 놓아주어야 하겠느냐? 무릇 제 것 아닌 물건을 가져가는 놈을 도적놈이라 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물건을 해치는 놈을 화적놈이라고 하느니라. 내 놈들이 밤낮을 쏘다니며 분주하게 팔뚝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장수가 되겠다고 제 아내조차 죽이는 놈이 있는 판인데 삼강오륜을 더 이야기할 나이가 있겠느냐? 너희 인간들이 이치를 말하고 성을 논할 때 걸핏하면 하늘을 들먹거리지만 하늘의 소명으로 본다면 범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만물 중 하나다. 천지가 만물을 낳는 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범이나 메뚜기나 누에나 벌이나 개미나 사람이 모두 함께 같이 살기에 마련이지 서로 해치고 지낼 터수가 아니렸다. 선악으로 따져본다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집을 털어가는 놈이 천하의 큰 도적놈이 아니고 무엇일까 보냐. 마음대로 메뚜기와 누에의 미천을 훔쳐가는 놈이야말로 인의를 해치는 대적이 아니고 무엇일까 보냐. 범은 한 번의 사냥으로 까마귀, 솔개미, 땅강아지, 개미 떼까지 대궁을 갈라먹이니 그 어진 행실이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모함받은 사람, 병자나 폐인, 상주는 잡아먹지 않으니 그 의로운 행실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정말 모질구나. 내 놈들이 잡아먹는 수단이야말로 덕과 함정을 놓는 것도 부족하다 하여 새금을, 노루금을, 후리금을, 반두금을, 족고, 들망까지 만들었느니 최초로 그물을 뜨기 시작한 놈이야말로 화근을 세상에 퍼뜨린 놈일 것이다. 그뿐인가? 뾰족창, 넓적창, 긴창, 삼지창, 도끼, 환도, 비수, 쇠꼬채기가 또 있지 않나. 한 방만 터뜨리면 소리는 산악을 무너뜨리고 불길을 번쩍번쩍 토하면서 벼락보다 더 무서운 화폭까지 있다. 그래도 마음대로 포악을 부리기에는 부족하다 하여 이번에는 부드러운 털을 악교풀로 여미어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드니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 치도 못 된다. 이것을 오징어 먹물 같은 시커먼 물에 듬뿍 찍어서는 가로 찌르고 모로 찌르면 굽은 놈은 갈고리창 같고 날이 난 놈은 칼 같고 뾰족한 놈은 검 같고 갈라진 놈은 가장 귀창 같고 고든 놈은 화살 같고 둥그스레한 놈은 활같이 생겨먹고 이놈의 병기를 한번 휘두르면 온갖 귀신들이 한밤에 통곡하게 된다. 참혹하게 서로 잡아먹기를 누가 너희 놈들보다 더 심하게 할 것이냐. 모질기로 말하면 사람이 범보다 수십 배 더하고 붓을 함부로 휘두르면 온갖 귀신들이 한밤에 통곡하게 된다는 대목에 이르면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싶습니다. 누군가 마구 휘두른 붓질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분들께 천둥 같은 호랑이의 말이 작게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